사람도 사람끼리 궁합이 있잖아요. 그쵸.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다 어떤 행동학적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려졌다고. 안녕하세요. 따뜻한 눈과 마음의 수의사들이 모인 24시 잠실 베스트 동물 메디컬 센터의 김준민, 하지영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주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고민에 한 결과 먼저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 알아야 될 팁들을 전문 수의사들이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강아지,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20세가 된 만큼 동시에 가족으로 20년 이상 책임져야 하는 입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결정과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강아지 분양 전에 꼭 알아야 될 5가지에 대해 저와 하지영 원장님이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은 분은 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상담을 거친 후에 자신에게 맞는 강아지를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 좁은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넓은 집에 사는 그런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아이와 얼마나 같이 놀아줄 수 있는지 자신의 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어떤 견종을 분양받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이드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은 자신이 혼자 살지 않고 많은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에 그냥 예쁘다고 자신의 결정만 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아 왔을 때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거쳐서 분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사람 아기들처럼 정말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어미와 형제들과 분리되면 또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 되고, 생후 2달에서 1년 사이까지는 그냥 청소년기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좋은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커서도 행동학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보호자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분양받으실 때 고려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인데요. 아기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아프면 치료를 받게 해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접종이나 아니면 중성화 수술 같은 이런 병원비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견종을 분양받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세상에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어요. 사람처럼 정말 성격도 정말 다르고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견종들마다 또 걔네들만의 특징들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견종이 어떤 건지 공부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요즘에 많이 키우는 포메라니아, 비숑,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 포메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유전 질환인 슬개골 탈구가 잘 발생을 하는 견종이고요. 털이 이중으로 빽빽하게 나기 때문에 털 날림이나 그리고 털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견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관리를 할 경우에는 알로페시아 X 같은 털모 질환도 생기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숑은 동글동글 귀엽고 예쁘긴 한데요. 그런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미용 관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관리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 등을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 원장님이 기르시는 포메리안도 얼마 전에 슬개골 탈구를 수술할 뻔했었죠. 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김 원장님이 수술을 잘 하시거든요. 이런 홍보 안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아, 포메리안이나 요즘 인기 많은 비숑이나 말티즈 같은 소형견들 말고도 이제 중형견이나 이제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그것도 몇 번씩 이렇게 산책을 나가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데 풀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강아지들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리트리버를 3마리를 키웠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집이 산골에 있어서 마당이 아주 크게 넓게 있었고, 그래서 걔네들을 거의 풀어놓고 키우다시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집안에서는 절대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행복, 그 아이로 인해서 채워지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생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어디서 데리고 올 건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입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지인 분양이나 가정 분양,
두 번째는 이제 유기견 센터나 전문 브리더나 이제 펫샵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 분양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점을 보호자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크게는 무방합니다. 대신 명심할 것은 꼭 혈통소가 있거나 비싼 강아지라고 해서 더 건강하거나 뭐 우월한 유전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애기들이 건강한지 먼저 신체 검사를 꼼꼼히 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는 사람이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분양받으실 때에 5일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받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만큼 충동적인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데려온 것을 추천드려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유기견들은 다 어떤 행동학적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려졌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다시 재분양을 가서 잘 키워지고 예쁘게 자라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리고 예쁜 강아지를 분양받기보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새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견들은 한번 파양의 경험이 있는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도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유기견 분양은 더더욱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분양받으신 이후에 더 많은 관심과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2-3마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키울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한 마리를 키우는 거와 2마리, 3마리 키우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을 꼭 살펴주시고 키우던 강아지의 성격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혼자 크는 강아지들은 간혹 다른 강아지들을 싫어하거나 좀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기가 혼자 있을까봐 심심할까봐 형제들을 더 데리고 오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다른 강아지를 오히려 싫어한다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더 수 스트레스 있죠. 받을 수 맞아요. 그렇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궁합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서로 맞고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궁합이 중요한데 사실 처음부터 그걸 알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거기에 더 무게를 두셔서 입양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 알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보호자분들이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친구들에 대한 내용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